하나, 둘, 셋. 위험한 랭킹 오 마이 갓. 황당사고 확률 1위는 바로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입니다.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들은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역시 집안에서 일어나는데요. 특히 집안 곳곳에 있는 가구, 그 중에서도 가장 안락한 장소인 침대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침대에 잘 눕혀놓은 아이에게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행동 패턴을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침대 아래쪽에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고 바로 옆에서 보호자가 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아기는 어느새 일어나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침대 위를 휘젓고 다닙니다. 조금씩 침대 가장자리로 기어가고 불안해 보이는 위치에 앉아서도 마냥 신나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순식간에 휘청하며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아기. 지켜보던 보호자가 바로 아기를 안전하게 붙잡습니다. 아기를 안아다가 다시 침대 가운데에 눕혀보지만 몸을 굴려 쉽게 일어나고 벽 쪽으로 다가선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이자 결국 안전요원이 아기를 보호합니다. 이렇듯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과 발을 뻗고 몸을 뒤집어 기어가서 만지거나 붙드는 이유는 바로 아기들의 왕성한 호기심 때문.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주 몸을 뒤척이는 건 성장기 아기들의 자연스러운 발육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침대에서 자던 아기가 떨어지는 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질 때 아기가 받는 충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인 침대 높이는 약 60cm인데요. 실제 신생아와 비슷한 신체 조건으로 제작된 마네킹으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3.1kg인 어린이 마네킹. 이 마네킹을 침대 높이 정도의 위치에서 떨어뜨려 보는데, 이때 마네킹이 받은 충격은 무려 134kg, 체중의 43배나 되는 충격량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신체 구조상 머리가 더 무겁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부딪혀 뇌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 이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아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더라도 처음에는 별 이상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서야 구토,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위험은 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기능이 퇴화돼 움직임이 둔한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떨어질 경우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약해진 뼈를 다치는 일이 더 잦은데요. 특히 상체와 다리를 이어주는 고관절에 심한 충격을 받아 부러지면 장시간 누워서 지내야 되고, 그럼 욕창이나 폐혈증이 발생하거나 면역 기능 약화로 합병증이 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매년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약 20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따라서 영유아는 되도록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유아 전용 침대에서 재워야 하고, 유아 전용 침대가 없을 때는 푹신하지 않은 아기요를 벽이나 모서리를 피해 바닥에 깔고 똑바로 눕혀 재웁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자리에 1분 이상 앉아있다가 발목을 꼬고 무릎을 굽혀 천천히 일어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침대 밑에는 푹신한 이불 등을 깔아도 혹시 떨어졌을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상조차 힘든 황당한 사고로 사망할 확률 얘기 어떠셨나요? 그저 비현실적이고 재밌는 남의 얘기 같겠지만 누구든 몇백만 분의 1, 몇 억 명 중 유일한 한 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1!